어제 저녁 관세청의 면세 사업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신세계와 두산이 웃고 롯데와 SK는 한숨을 내쉬게 됐는데요. 그동안 롯데와 신라 양강구도였던 면세 시장에 적잖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경제부의 이경태 기자와 관련 내용들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야기한 대로 어제 면세점 사업자의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보도도 있었지만 일단 신세계는 뭐 초대박이다. 두산도 대박이고 롯데는 뭐 울상, SK는 쪽박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세계는 자기 건 지키고 하나를 더 얻었고요. 또 두산은 면세점을 안 해봤었는데 하나가 생겼고, 그런데 롯데는 이제 뭐 한 3분의 1의 가량의 매출 책임졌던 롯데월드몰점이 날아갔고요. SK는 있던 것마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면세점 사업은 이제 어떤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고 홍콩이나 일본 또는 동남아, 태국 등과 아주 치열하게 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국가적인 사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포화 상태로 몰리는 어떤 서울 명동 쪽에는 면세점을 좀 한 곳을 좀 늘리고 서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고 또 쇼핑 1번지가 되고 있는 동대문에는 또 면세점을 한 곳을 또 강화해주는 이런 포석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 시점부터 사업권을 받아서 향후 5년간 다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세계와 두산은 각각 서울 명동 본점과 동대문 두산타워에 새 사업장을 열 계획이고 기존에 잠실에 있었던 롯데의 월드몰점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네. 두산과 신세계가 대박을 쳤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두 회사를 모두 보면요 상생 전략을 내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 면세점 특징은 네 군데 모두 다 상생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특출난 데가 두산과 신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산부터 보면 사실 전혀 면세 사업에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던 거는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하나 타임월드가 선정이 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흔들리는 거 보면서 틈새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두산이 이번에 가장 큰 혜택을 얻은 거 아니냐. 전혀 없던 거에서 새롭게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큰 약점이 도심 내부의 포화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논리를 거꾸로 했죠. 뭐라고 얘기냐면 도심 포화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그리고 방금 이경태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한국 내의 면세점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일본과 홍콩과 태국과의 경쟁이다. 그래서 어메이징한 컨텐츠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먹혀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면세 사업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타격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내 최대 신의 면세점을 보였던 롯데 면세점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 불안하게 됐는데요. 롯데 면세점은 사실 국내에서 1위였고 세계에서는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면세점 전문 기업이었죠. 세계 주요 면세점 순위는 일단 관광의 나라 스위스의 듀프리가 1위였고 미국이 2위 그리고 이제 롯데가 3위였습니다. 4위가 이제 프랑스였는데 아마 한 매출액 차이가 간발이었기 때문에 이번 걸로 일단 순위가 밀려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순위를 떠나서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 제2롯데월드죠. 제2롯데월드가 일단 뭐 대충 한 3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향후의 경제적인 효과가 한 7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심차게 됐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떤 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달아도 지금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주무기 중에 하나였던 면세점이 날아가면서 지금 제2롯데월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롯데는 지금 굉장히 큰 고민, 그러니까 두 번 아픈 거죠. 면세점도 날아갔지만 제2롯데월드의 어떤 콘텐츠 자체가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 롯데월드는 제가 한 몇 번 가보니까 현재는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면세점이 없는 가운데 예를 들면 롯데월드 구경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향후 의문이기 때문에 기존 롯데월드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면세점까지 날아가면서 고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뭔가 좀 강력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롯데는
발등에 불로 떨어진 그런 형국입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 언급하시기로 경영권 분쟁 예. 당연히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이번에 그 14일 날 발표한데 12일 날 신동주 SDJ 그 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에서 소송전에 관련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휴전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틀 남겨놓고 휴전 얘기하면서 그 소송한 거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재 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그 롯데가 사실 다른 데랑 그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밀리게 된 것은 당연히 그 경영권 분쟁 때문일 수밖에 없고 그걸 알고 있는 롯데 자체에서 전략도 우린 지금 세계 3위입니다. 세계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것이 먹히지 않은 것이고 결국 경영권 분쟁 때문이죠. 네, 이게 신동빈 회장의 뭐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일 날 형인 신동주 회장이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것은 결국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반롯데 행위로 면세점 박탈 행위를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라는 이야기를 될 수 있고 동시에 또 신동주 그 회장 같은 경우는 봐라. 경영 능력이 이렇게 있던 그 면세점도 이렇게 놓칠 정도로 경영 능력이 없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이번 그 면세점의 롯데가 월드점을 탈락됐다는 이 자체는 또다시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소지, 책임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SK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3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업 간의 문제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워커힐 그쪽의 면세점이 조금 뭐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조금 그 정부 당국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지역별로는 명동에 이제 롯데가 있고 종로에는 이제 동아면세점이 있고요. 또 명동에 이제 요번 신세계 또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인사동에도 SM 면세점이 됐습니다. 그 SM은 그 엔터테인먼트 그 SM은 아니고요. 그 이름을 이제 차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투어에서 만든 그런 거고 삼성동도 이제 롯데 코엑스점이 있고 장충동에는 신라면세점, 뭐 용산, 여의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과연 그 워커힐 지역에 사실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여러 가지 지리적 약점이 있었다. 일단 공항에서 멀고 또 KTX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쪽에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년 동안 또 운영을 했는데 매출이 또한 2,700억 원 수준으로 그 중견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아 면세점에도 좀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기회도 많이 줬는데 또 매출이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SK 워커힐 면세점은 그동안 쇼핑과 카지노 그리고 숙박까지 그 호텔에서 다 같이 하는 이런 도시명 복합 리조트 면세점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그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도시명으로 다 그 안에서 다 해버리면 주변 상권들은 무슨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면 거기서 다 먹고 자고 거기서 쓰고 가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공익이라든지 상생적인 차원에서도 봤을 때 SK의 어떤 그 사업 형태가 조금은 이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일단 일본이 최근 엔저 특수를 앞세워서 도심의 그 면세점 숫자를 한 2만 개까지 늘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은 면세점들이 작은 소형이기 때문에 우리랑 직접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 그 정도로 일본이 공격적으로 지금 면세점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이 뭐 지난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좀 온참에 이참에 한번 바짝 땡겨보겠다 이런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면세점 사업 같은 것들이 어떤 여러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뭐 이렇게 할 여력이 없다. 이왕이면 확실히 될 기업들을 밀어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SK네트워크스가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워커힐 면세점 규모를 현재 한 2.5배 규모로 이렇게 늘린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될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도 못 받았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쪽에서는 이래저래 이번 실패로 경영에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기업들 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가 나기 전까지 정말 그야말로 대기업들 간의 총력전이었거든요.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긴 하지만 도대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좀 혈안이 돼 있는 건가요? 그 지난해 국내 면세 시장의 총 매출 가운데 절반가량 4조 3,500억 원 정도를 서울시내 면세점 6곳에서 가져갔고요. 이 가운데 45% 2조 원 정도를 롯데 소공점 한 곳에서 올렸습니다. 자, 이 2조 원대의 그 소공점 한 곳에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면세 시장밖에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눈독을 모든 뭐 웬만한 유통에 손대고 있는 기업들은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면세점이 86년과 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29개의 면세점이 생겼었거든요. 그럼 지금 살아남은 게 몇 개냐? 12개예요. 생존율 40%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면세점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관리를 누가 하냐? 누가 제대로 잘하냐? 지금 면세점 1위 하는 롯데하고 신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뛰어든단 말입니다. 기업들이 뛰어들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12년도에 롯데가 매출이 1조 229억 원인데 그때 낸 그 특허권이 얼마인 줄 아세요? 9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매출은 1조가 넘어가는데 특허권료로 낸 게 9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면세점의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태국, 일본, 해외랑 같이 경쟁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눈독을 들이고 치열하게 이번에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좀 이례적인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토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좀 독특한 점이라고요. 네. 그 정보 유출, 그러니까 누가 되는지 그걸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주식시장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 그 7월에도 면세점 신규 선정이 있었는데 당일에 이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가 면세점 선정 발표 전부터 급등을 해서 막 오르더니 결국은 한화가 됐고 그래서 이게 뭐 정보가 센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저항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었는데 일단 좀 주가 흐름을 보니까 신세계가 발표 전부터 주식이 12% 급등을 해서 야 이번에도 또 어떤 정보가 샜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재밌는 건 롯데쇼핑도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한 4% 정도 올라서 이 롯데도 또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롯데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산은 또 주식이 빠졌어요. 발표 전에. 그랬는데 선정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는 저번에 어떤 그런 사례를 조금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도 좀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을 좀 막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롯데 고위 임원들이 이제 저희 언론사들하고 이제 그제죠. 내일 만약에 우리가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된다면 어떤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사전에 막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해당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도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치열하게 그 정보 유출 차단을 했는데 그런 배경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특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정부 당국과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 유출의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면세점 시장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기존 탈락 사업자가 탈락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시장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한국의 그 면세 시장은 롯데가 거의 다 차지하고 나머지 신라 좀 먹고 나머지 나눠 먹는 식의 이런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제는 5년마다 사업자가 바뀌고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혀 경험 없는 하나와 전혀 경험 없는 두산이 등장했다는 건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객 1,400만 명에서 계속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사업이 그냥 단순히 유통 사업이 아니라 관광 산업과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관광객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것이고 한국에서 이게 상품 파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파는 것이다라는 면세 사업자와 정부 당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업자가 나오든 간에 관광 정책과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면세 사업 이렇게 입찰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